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선생님, 이전에도 그랬지만 선생님이 잔은 크고요. 지름이 크고 저는 지름이 좀 작아요. 그래서 이게 제 그릇이 작다는 건 알지만 여기서 이 컵 가지고 또 확인하니까 진짜 이 그릇이 작구나 싶어서 이 그릇이 자꾸 탐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말이죠. 선생님께서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머리가 작은 사람이 큰 모자를 쓰는 것도 우스꽝스럽지만 머리가 큰 사람이 작은 모자를 쓰는 것도 보기가 좋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이 컵이 작은데 물을 많이 담으려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컵이 큰데 물을 너무 적게 담아도 그게 참 모양도 보기 좋지 않고 각자 크기에 맞게 적당하게 담아야 될 텐데 말이죠. 이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는 뭘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곤 했거든요. 그 사람 그릇이 좀 작다,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반대로 남은 작다 그러는데 자기는 크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 어떤 것들일까, 어떤 요인일까 그런 생각이 우선 그 네. 질문이 내 컵이 크고 네. 자기 컵이 적다고 이제 네네네 그랬죠. 그거지. 예, 이거는 집에서 먹는 컵이고 예. 이거는 등산용. 용도가 다르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크기가 그런 거지. 네. 이 크기를 가지고 비교해서 이서버이는 항상 작은 거고 네. 이거는 항상 큰 거다. 예. 그건 틀린 말. 그거부터 바르게 잡고, 바르게 잡고. 그 다음으로 이제 질문은, 사람마다 그릇 크기가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그릇 크기에 맞게 분수껏 살아야 되는데, 제 질문은 그릇 크기를 남이 정할까, 자기가 정할까, 뭐 이런 게 좀 궁금해진다는 거죠. 그건 두 가지가 다 달라요. 네. 예를 들어 남이 내가 이제 그릇이 크지 않는데 네네네. 남이 보기에 저 사람 그릇이 큰 사람이다. 그럴 수 있죠. 자꾸 네. 그러면 내가 정말 그런가?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릇을 내가 키우는 거. 예. 그렇게 클 수가 있어. 그러네. 이건 남이 키워주는 그게 거예요. 남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고. 네.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의 가슴을 키우는 거예요. 네. 이건 남이 뭐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하. 이래서 크는 가슴이 있고. 네네. 그 두 가지가 다 작용해요. 아하. 선생님의 경우는 어떠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그릇에 대해서 정말 크다고 이야기한 경우도 있었을 거고. 나는 네.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네. 물론 나는 그럴 만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자꾸 나보고 그런 재주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 재주 비슷하게는 가야 될 거다네. 엄청 노력했어요. 예. 여러 번 내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내가 어디서 글을 주문받아도 거절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네네네. 강연을 해달라고 그래도 내가 강연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 내가 강연을 잘하는 사람인가? 그거는 아니거든. 네. 남이 잘한다고 하는 말도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내 출발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글을 내가 잘 쓰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글하고는 내가 뭔 사람이고 글을 써보려고 중고등학교 때 애를 써봤어요. 네. 써가지고 국어 선생한테 보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네네. 이럴 정도로 내가 걸재자가 없어요. 없는데 타이에 의해가지고 예. 선생님한테 청탁이 오면 자기가 안 써도 내보고 써라. 대타. 야구로 뭐 하면 대타. 대타가 홈런 친다고. 또 어디 강연이 들어오면 말이지. 선생님만 안 가고 내보고 가라. 네네. 그때 왜 선생님이 안 가려고 하냐면은 선생님은 학문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일에 나가는 거는 잡기라고 생각해요. 네네.
우리 선생님도 그러지. 잡기는 나한테 다 시키고 학자적인 거는 자기가 다 하고 그것도 선생님이 가라고 했어요. 네. 자, 내가 이제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대중 앞에 나가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헛소리는 할 수 없잖아요. 아, 네. 그래서 공부를 한 거예요. 아, 밀려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면 내가 더 궁금증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지금보다는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가 줄 수도 있을 건데 밀려서 한 거예요. 밀려서 하니까 그걸 보충하기에 바빴어. 네. 그러니까 글도 쓰다가 보니까 늘게 되고 네. 강연도 자꾸 하다 보니까 청중들이 뭐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게 이제 감이 오니까 그거에 맞춰서 내가 딱 해주니까 잘한다고 얘기한다고. 야,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밀려서도 되고 밀려서. 자기가 궁금증을 가지고 해도 되는데 네. 궁금증을 가지고 하는 게 더 낫다 그 얘기. 네. 선생님, 저도 선생님한테 밀려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얘기를 하나 꼭 선생님께 언제 드리고 싶었는데, 선생님은 이제 일일이 다 기억 못 하시겠지만,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꿔놓으셨는데, 그 KBS 라디오에 제가 곽배희 소장님하고 같이 출연을 하게 됐어요. 출연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30대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됐는데, 선생님한테 제가 찾아왔죠. 너무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내가 상담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근데 전국의 방송 다 듣는 KBS 라디오에 인생에 대해서 어려운 것을 생방송으로 질문하면 내가 이 초보자가 뭘 대답할 수 있는가 싶어서 이거는 좀 노련한 사람, 잘 아는 사람이 가야 되고, 곽배희 소장님은 그때 현장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자격이 되지만 난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근우 쌤한테 여쭤보고 그래 너는 아직 때가 아니니 나가지 마라 그러면 방송국에 연락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생님을 찾아뵙죠. 선생님 찾아뵙고 선생님 사정이 이런데 아직 제가 KBS 라디오에 나갈 때는 아니지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나가야 된다 이러셨어요. 너무 의외의 대답이라서 나가지 말라는 소리를 기대하고 왔는데 반드시 나가야 된다. 그랬더니 선생님 왜 제가 나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는 네 눈을 믿지 말고 PD 눈을 믿어야 된다. PD가 방송국에서 그 어지간히 알아보고 니를 택했을 텐데 다 택할 이유가 있어서 택한 거다. 그러시면서 네가 안 나가도 되는데 네가 안 나가면 PD가 너보다 못한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꼭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혹 때려왔다가 혹을 붙이는 격이 돼가지고 근데 그렇게 방송한 게 1년 가까이 라디오 방송을 하게 됐어요. 하면서 늘 KBS 방송국 갈 때마다 생각했죠. 내가 안 나가도 되는데 안 나가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생각했을 때 나는 자기보다 낫구나 하는 걸 주려면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늘 가기 전에 책을 읽고 공부하고 선배들한테 찾아가고 지난주 그 제가 한 말이 어땠느냐고 피드백도 받고 그렇게 반복을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실력이 제 눈에도 이렇게 자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한테 밀려가지고 방송 출연을 하면서 스스로 저를 좀 더 믿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씩 키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오늘 또 늘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많은 분에게 밀렸겠지만 저는 선생님한테 지금도 잊지를 못하는 게 선생님 가끔씩 이렇게 정반대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니까 그때 기억은 잘 안 나시죠? 선생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 이 얘기하면 그럴 수 있겠다. 네, 정말 그릇을 키우는 방법은 선생님 말씀 통해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밀려서라고 표현한 다른 사람이 너 그릇 크다 고에게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스스로 키우는 방법이 있고 스스로 의구심을 가지면서 에디슨이 키우듯이
점점 크게 키우는 게 있는데 둘 다 역시 균형을 잡으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그릇이라고 낙담할 게 아니고 이 그릇은 얼마든지 스스로도 키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 그릇도 내가 키워줄 수 있으니까 낙담하지 말고 힘내서 살자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KBS에 저를 출연하게 해주셔서 오늘의 제가 있도록 만들어준 선생님한테 감사드리면서 오늘 너랑나랑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내가 좋은 소리 많이 했네. 아유, 저를 인생을 바꾸셨다니까요.